안녕하세요. 분양 정보 알려주는 부동산 길잡이 분양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이가 짚어봐야 할 핵심 대책들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제 분양 시장에서 어디를 신경 써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일기 신도시 한 개 규모에 해당하는 연평균 27만 호의 물량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공급 실적을 착공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사업 속도를 정말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좋아 보입니다. 먼저 볼 것은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간 건설사와 협력한다는 겁니다. 민간이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설계부터 구조, 브랜드 등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공공 분양에서 저희가 만족 못한 게 바로 퀄리티였습니다. 입지는 너무 좋아요. 당연히 LH가 좋은 땅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니까요. 근데 이 아파트의 퀄리티가 아쉬웠죠. 얼마 전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으로 분양 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제가 이 푸르지오가 들어가서 메리트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경쟁률도 55.5대 1을 보여주며 수요자들이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공공주택에도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 이름이 붙을 수 있고 무엇보다 분양가는 낮은데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니 앞으로의 공공주택의 새로운 변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고품질의 공공주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쇼츠에도 유유부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선호도 높은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며 도심 내 유유부지인 도봉구 성대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지구 등에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사업 대상지별 공급 규모는 도봉구 성대야구장 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가구, 강서구 가양구청 가양동 별관, 강서구 의회, 강서구 보건소 부지 558가구 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곳이 보이시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질 많이들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유유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 낡은 공공임대주택,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 학교용지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며 서울에서도 지금은 폐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학교용지를 건드리지 않는데 이젠 현실적으로 접근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합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뭐 이런 이름으로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하니 서울 수도권의 좋은 용지들의 주택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각들 해보시면 학교용지가 좋다는 건 아실 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개발, 재건축의 최대 관심사죠. 용적률 완화인데요. 도심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또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물량도 상한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 제한 방식을 통해서도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의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 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상가 쪼개기 방지인데요. 이게 진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를 지분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조합원 수가 확 늘어나 일반 분양부는 잡아먹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서 조합 수익성도 떨어져 분담금은 늘어나고 정말 일기 신도시는 이거에 골머리 아플 텐데 우선 정부에서 이런 편법들을 막는다 하니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편법 얘기하니 오늘 제 쇼츠에서도 말했는데 서울 아파트 신고가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해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최고가 거래 후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서 실거래가 띄우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서
이젠 신고가 띄우기는 힘들어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 보겠습니다. 대출 제한 방안이 있는데요. 우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은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현행 70% 유지되고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경우 규제 지역 LTV가 기존 30%에서 0%로 강화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은 유지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일어나 있습니다. 그간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서울 보증보험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 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원 등으로 구분됐었는데 8일부터는 보증기간 관계없이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정말 9월 7일 일요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도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하는 해당 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 시도지사가, 여럿이 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간단히 말해 그동안에는 서울시는 서울시장,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시 도내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 외에도 이번 대책들은 물량과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들도 있어 잘만 진행된다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분양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보여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도 청약통장 잘 지키시고 앞으로의 서울 수도권에 나오는 분양 정보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